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네, 오늘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전지 코너에 정말 많은 의학 교수님 전문의들 다녀가셨는데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 모신 건 처음입니다. 네. 네,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학교의 이제 보건환경안전학과는 네. 뭐 보건위생 네. 또는 환경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네. 환경에 여러 가지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예.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안전에서도 이제 굉장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통틀어서 이런 학문들을 가르치는 아,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지 모르는데요. 2023년도에 유퀴즈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 섭외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있죠. 빈대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갑자기. 아, 그때 갑자기 많아졌죠. 그렇죠. 10월 한 20일경에 빈대 사건이 처음 터졌죠. 빈대 사건이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국민들은 이 빈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맞아요. 이런 게 되게 궁금했죠.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YTN에 굉장히 또 고마워해야 되는 사연이 있잖아요. 왜요? YTN에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뉴스에서. 아, 네. 처음 방송을 나갔더니 네. 뭐 다른 그 공중파하고 다른 매체에서. 종합평선 채널에서 네. 굉장히 많이 또 섭외가 왔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섭외 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 물론이죠 하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세가 떨어져가지고 유퀴즈에서 네네. 빈대 사건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네. 하여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퀴즈를 선풍기를 내드릴 때 모기 퇴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선풍기가 모기 퇴치에 도움이 되는지, 네. 모기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 네. 모기는 굉장히 작아요. 뭐 네. 한 5mm가 채 안 되니까요. 네. 체중도 굉장히 가볍고. 네. 근데 선풍기 바람에 제대로 비행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선풍기 바람을 틀고 자면 네, 예, 예. 모기에 물릴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죠. 아하. 예. 근데 회전을 하면은 그 사이에 오진 않을까요? 아, 그렇게 오더라도요. 네, 얘가 바람이 오니까. 안정적으로 그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앉아서 네. 흡혈을 하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풍기를 회전시켜 놓으면 아마 하여튼 목에 덜 물리는 그런 그렇겠네요.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효과가 있구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해충 박사로 우리 양영철 교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2023년 당시 겪었던 뭐 빈대 출몰, 코로나 시기 문제됐던 도심 해충, 그 다양한 이제 그 곤충 관련한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충 관련 사건이나 연구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거 잠깐 짚어볼게요. 네. 제가 IMF 때 네네. 그 머릿니를 좀 연구한 적이 있어요. 머릿니. 예, 머릿니. 아, 예. 지금은 머릿니가 많이 줄었죠. 예.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거의 1%, 2% 남짓 네네. 이 정도. 또 농촌으로 갈수록 많고요. 아,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머릿니를 연구하면서 이제 사육을 했거든요. 일을 예. 사육을 해야 그래 이제 연구가 되니까. 되니까. 아, 예. 근데 사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학자가 네. 그 토끼에다가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머릿니를. 예. 그래서 제가 착안해 가지고 네. 거기다 키웠는데 나중에는 토끼가 죽었어요. 머릿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머나. 머릿니를 해놨더니 얘가 이제 너무 불편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머릿니를 뜯어놨더라고요. 뜯어버렸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복대를 제가 해줬거든요. 배에다가 뜯었어요. 털을 예. 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뜯어놓으니까 이제 못 듣게 하려고 예. 목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 반려동물 이렇게 태우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 듣게 했죠. 그랬더니 결국은 일주일 만에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토끼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을 받으면 참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대체 사육법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네. 머릿니는 24시간만 굶어 죽어요. 아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먹이가 뭐예요? 흡혈, 피죠, 피. 그럼 머릿니는 머리에서 사람 계속 피를 흡혈을 빨아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렵죠. 그렇구나. 머리가. 그래서 임시로 제가 팔뚝에다 찼어요. 교수님 팔뚝에? 예. 직접? 예. 제 피를 먹였죠. 그러니까 그 연구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야, 진짜 온몸 바치셨는데요. 예, 그걸 3년을 했거든요. 머리니한테 계속 피를 피를 주면서 주면서 3년 동안 키웠어요. 걔한테 월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야, 진짜 예, 힘드셨겠다. 본의 아니게 3년 동안 그 감옥 생활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까 사실 토끼가 불쌍하다고 속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 너무 딱하셨어요. 성과는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머리니 치료제 같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요. 예, 특허도 내고 이제 이랬는데 네.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 네, 논문으로. 네네. 그때 미국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내가 만든 그 레시피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회 저널에다가 제가 논문을 냈더니 어머 세상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그걸 또 제품화 해본 거예요. 어머야. 제가 미국 특허는 안 냈거든요. 어머 너무 좀 얄미운데요. 그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교수님 그 이를 키우시던 그 패치는 떼셨죠? 예, 지금은 이제 예, 없죠. 저희 스튜디오 이가 남을 그런 일은 예, 없죠? 없죠. 아니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석회라는 거. 네. 그러니까 석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찬빛을 그렇습니다. 쓰거나 네. 뭔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석회는 아는데 이는 몰랐어요. 석회는 이제 이가 낳은 알이고. 알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석회를 그 머리니 그 찬빛으로 빗으면 석회 같은 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도 좀 큰 거.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물리적 방제예요. 네. 예,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6.25 때 왜 군복 입은 이제 동생 오면은 주머니에 들어간 이를 그렇죠. 뭐 꾹꾹 겨드랑이 눌러서 뭐 이런데. 구두둑 죽였다고 예.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몸니가 있었고요. 저런 그렇구나. 근데 뭐 우리가 해충 하면은 무조건 해롭고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해충이 뭐 자기가 어느서 해충으로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불편하고 힘들고 나쁘니까. 근데 박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해충이라고 분류되면 일단 없애고 봐야 되나요?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충 박멸보다는 네. 해충 관리.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박멸은 없애는 거냐,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아예 씨를 말리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생태계에 하나의 종이 없어지는 거니까 개를 먹이로 삼는 다른 생물도 영향을 받죠. 아니 근데 솔직히 모기나 바퀴벌레는 없어져도 되지 않아요? 근데 모기, 유충, 장구벌레라고 하는 게 물에 살지 않습니까? 네네. 물에는 다양한 또 수소곤충들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야 물고기들도 되니까. 있고. 그게 고단백이잖아요. 그럼 좋아요. 모기는 그렇다죠. 네. 바퀴는 좀 없어져도 되지 않아요? 바퀴벌레. 바퀴. 네. 바퀴도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또 자연에 살고 있는 바퀴종들이 바퀴벌레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걔네들은 또 그렇구나. 이 자연에서 있는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분해를 네.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익충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바퀴벌레는 그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박멸 대상이죠. 그렇죠. 건강에 피해를 주니까. 네. 자, 여러분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시간이에요. 해충과 관련해서 혹시 걱정되거나 궁금하시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부터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얼마 간격으로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충과 관련된 궁금증 샵 0967 샵 0945 제가 착각해서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제가 교수님께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 7479님인데요. 작년에도 러브버그로 시끌벅적했었는데 올해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벌레는 유익한 벌레라는데 퇴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 러브버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네. 하여튼 그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두 암수가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교미를 하고 붙어 있어요. 두 마리가 같이 날아다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런 네. 예, 이름이 붙었고요. 네. 사실 이 러브버그의 유충들은 그 유기성 폐기물, 네. 그러니까 가축 분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동물의 사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먹어서 치우고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나. 익충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솔직히 앞에 어른거리면 좀 불편하고 피하고 그렇죠. 싶고 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맞아. 그런 예, 거거든요.
우리가 좀 과거 몇 년 전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네. 작년하고 23년, 24년도에 태풍이 발생했지만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하나 내지 두 개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 그죠? 그러네요. 예. 아, 우리 또 기상. 저 기상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 태풍들이 이 일본 쪽으로나 아니면 중국의 남부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관통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남부 쪽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거기에도 그 축산 농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잠겨버리니까 네. 이 축산 농가의 축산 곤충이에요, 이게. 아, 네네. 가축의 배설물이나 그러네요. 이런 데에 이제 알을 낳고 사는 애들인데 네네. 그 서식처가 없어지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비상을 하는 거 옮겨가려고 어머. 이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을 하는데 얘가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야지 하고 온 건 아닌데 예. 이게 위로 이제 기류를 타고 이제 위로 날다 보니까 네. 그 기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풍이 불잖아요. 편서풍을 타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태풍은 재해고 자연재해고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큰 피해를 일으키지만 순기능이 많다는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다도 한번 뒤집어주고 네. 그다음에 비바람 뭐 이런 거에서 또 토양도 바꿔주고 네. 하천도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러브버그가. 걔네들이 살겠다고 보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네. 중국 광동성 스트레인 그런 쪽에 사는 애들하고 유전자가 굉장히 흡사하더라. 저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빈대가 늘어난 건 왜 그랬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 우리 어디 대구 카톨릭대 그 여학생이 네. 기숙사에 물려가지고 이제 그걸 사진으로 올리는 바람에 네. 그게 이제 우리 일파만파. 뭐 방송의 기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거 취재해 볼까 네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타다 보니까 네네. 여기저기 이제 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올렸던 거죠. 그게 빈대 사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지만 드러나서 관심을 받게 됐다. 그렇죠. 근데 빈대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특정한 곳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나 네. 이런 데서 이제 산업체 근로자들 네네.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면은 고시원이나 이런 데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묵어요. 아. 거기에 한 달 정도 묵으면서 이제 취업할 회사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달 묵으면서 거기에 많이 퍼뜨려 놓습니다. 아까 가져온 짐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여행 가서 네.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은 저만 해도 그 뭐죠? 우리 명절 때 쓰는 보자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보자기랑 신문지를 꼭 가져가거든요. 네. 침대에서 물린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일단 신문지를 깔고 보자기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호텔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라도 해서 안 물려야 되니까. 네. 근데 실어 온다면서요, 여행 가방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살게 되면 원래 베드버그거든요. 영어 일반명으로. 베드버그요.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 있는데요. 물기 좋으니까. 예. 얘네들이 개체수가 많으면 벽에 걸려 있는 액자나 네. 이런 데도 살아요. 심지어 콘센트 안에도 살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여행 가방을 풀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숨어있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 가방?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숙소에서 네. 빈대가 있다 그러면 물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숙소에 들어가서 네. 침대 주변에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는 반드시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흡혈하면 그 소화해가지고 배설을 하는데 네. 그 침대뽀라든가 이런 데에 약간 검은색의 곰팡이가 쓴 것처럼 네네.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있는지. 확인 먼저 하라. 예. 그래서 있다. 뭐 예. 의심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은 방을 바꿔달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그게 없다 그러면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 데는 이제 안심하고 좀 숙박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의심스럽다면은 이제 물리니까. 네. 예. 근데 빈대가 그 개체수가 적게 물리면 네. 이 가려운 게 금방 안 나타나요. 그래요. 한 달 있다 나타나요. 어머나.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원인은. 모르죠.
근데 이제 10마리 이상이면 네. 10마리나 15마리 정도 되면 네. 한 12일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행 끝나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 20마리 이상 그렇게나 많이? 30마리, 뭐 50마리에 물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제 그렇게 물리면은 그 다음 날 바로 나옵니다. 가려워요, 엄청? 가렵죠. 모기랑 비교했을 때. 모기가 더 가렵고요. 근데 이제 빈대는 때로 있기 때문에 때로 네. 달라들기 때문에 세상에. 물린 부위가 뭐 30군데 40군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 30마리가 때로 달려든다는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여행 가방이든 네네. 이런 데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물릴 수는 아마 거의 없겠죠. 거의 예, 없겠지만 예, 예.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은 하여튼 그 이 호텔 관계자한테도 네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패키지 여행 가서 그게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광고 들어야 되니까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브레인인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님 모시고 해충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애들, 해충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식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나타났을 때 없애는 거, 그게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거. 네. 이 세 가지쯤으로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까 러브버그 익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얘는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달라들거나 네.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사람한테 병을 옮기거나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와서 이제 우리 생활 공간 주변에 이렇게 떨어질 뿐이지. 네네. 그게 이제 계속 서식하면서 발생되고. 그건 아니다. 예, 집안으로 막 침입해서 막 그건 음식물에 앉는다든가 그러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빈대는 그럼 주변에 있는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처치를 해요? 얘네들을 없애거나 막는 방법.
빈대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가장 먼저 이제 물리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예, 화학제, 살충제를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살충제로 인한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거죠. 네네. 반려동물 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좀 실내에서는 친환경적으로. 그러면 청소기가 가장 좋죠. 청소기. 예. 예. 청소기로 해서 이제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들쳐가면서 나타나면 바로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 계속.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먼지 네, 모이는데 먼지통에 들어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터를 네. 이제 계속 이제 잡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 필터를 바로 꺼내요. 네. 그래서 그 비닐 지퍼백에다가 네. 집어넣고 네. 에어로졸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안에다가 쭉 뿌려요? 뿌린 다음에 예. 입구를 딱 막아놓어요. 아, 그렇게. 그러고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버리시면 돼요. 아, 약을 쓰긴 쓰는데 그렇게 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극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모기. 네. 지금 모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아요. 시중에 파는 모기 밴드나 모기 패치 효과가 있나요라는 1457님도 계시고 요즘 모기는요. 대학교 나온 모기예요. 엄청 똑똑해요. 순식간에 물고 날아가요라고 1069님 주셨는데 저도 모기를 잡을 때 보면서 놀랐던 게 얘네들이 모서리에 앉아요. 예. 편편한 데 앉아야 그나마 잡을 수 있는데 네. 모서리에 있으니까 이 모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집안으로 모기가 잘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방충망을 해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반지하나 이런 데 사신 분들은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모기들이 잘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충망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걸 잘 막아야 돼요. 아. 네, 그걸 잘 막아야 되고 네. 또 오래 살다 보면은 방충망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걸 잘 살피셔야 막아야 되고요.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문 가까이에 얘네들이 붙어 있다가 아.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드나들 때 쓱 들어오거든요. 아는구나. 예. 그게 타이밍이라는 그렇죠. 거. 저 지능이 얼마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어로졸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문 주변으로 뿌려놔야 벽에다가 된다. 이렇게 아. 조금 뿌려놓으면 애들이 가까이에 못 붙어요. 그 목욕탕 같은 데는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네. 하수구 구멍으로 올라온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네. 하수구에도 살더라도 네. 계속 우리가 물을 쓰잖아요. 네네. 또 원수도 쓸 수 네, 있고 네. 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어느 날 일제히 냄비를 다 끓여요. 여러 개의 냄비를 동시에 끓여서 집에 있는 모든 하수구에 동시에 갖다가 뜨거운 물을 뿌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거를 아파트에 그 동 대표님이 약속하셔서 네. 오늘은 그런 날 해서 아. 맨 꼭대기층부터 일제히 다 하면 어떨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 그 나방파리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해충들을 이게 연루해서 사멸을 시키는 데는 되게 중요하죠. 아까 그 모기 패치, 모기 밴드 효과 있습니까? 모기 패치나 밴드는 네. 식약처에서 모기 기피 효과가 있는 걸로 허가해 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건 공산품이에요. 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 네.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쓰여 있지 않을 거예요. 있던데 겉에 그게 써 있으면 그림도 있고 막. 아니요. 그림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문구를 쓰게 되면 그 위반이에요. 아 어머 몰랐는데요. 예. 어. 그래서 의약 예품으로 허가받은 좋아. 그러면 우린 야외 활동을 하잖아요. 예. 바깥에서 뛰기도 하고 스트레칭 할 때는 그야말로 밤에 멈춰서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캠핑족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네. 모기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요. 네. 이제 운동을 하시고 이제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는 동안 맞아요. 그때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반바지 반소매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또 운동했으니까 땀도 나죠. 땀 냄새. 또 운동했으니까 또 숨도 그냥 몰아쉬겠죠. 열도 나죠. 예, 이산화탄소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기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좀 덜 물리고 안 물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네. 한 곳에 오래 그냥 정지 상태로 머무는 거는 피해야 되고요. 예.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움직이시고 좀 휴식을 취하더라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바르는 건 어떤가요? 기피제가 있습니다. 네, 인증받은 거. 네, 네네. 식약처에 인증받은 그 모기 기피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갖다가 뭐 이렇게 조금 노출 부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르시는데 그걸 100%또 믿으시면 또 안 왜냐하면 땀도 낫겠다. 유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아. 뭐 체온도 뭐 열도 나겠다. 뭐 땀도 낫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계속 얘는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는 모기가 윙한 소리가 났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윙 소리가 안 나는 녀석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아, 안 나는 모기도 있습니다. 그쵸? 예. 아니 그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 모기가 웽 소리가 안 나요. 어머 말라리아. 예. 그럼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말라리아로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목숨을 잃으니까요. 아 소리가 안 나는 모기는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소리가 안 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일단 집에서는 그 물 새는 창문 틈 구멍을 잘 막고 문 주변에 뿌려두고 네. 모기 향은 별론가요? 아, 네, 모기향은 별로. 전자 모기향. 그다음에 태우는 모기향. 네. 그러니까 전자 모기향도 올바르게 쓰면 좋은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계속 꽂아 놓잖아요. 맞아요. 켜둡니다. 네. 낮에도 켜두고. 아 밤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가서 2시간 후에 자겠다. 그럼 2시간 전에 켜놓는 거예요. 네. 그다음 방문, 창문 다 닫아야 됩니다. 네네. 밀폐 상태를 유지하고 켜놓고. 아, 그다음에 내가 한 2, 30분 뒤에 자겠다 그러면은 가서 환기를 시키고 꺼야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 틀고 자면 내가 호흡을 할 때 위험하다. 계속 들이마시는 거죠. 그거는 태우는 모기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태우는 모기향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군요. 6002님이 뜨거운 물 하수구에 부으면 안 돼요. 저희 집 끓는 물 부었다가 배관이 변형돼서 아랫집 물 새고 공사 컸답니다. 아니 뜨거운 물에 배관이 변형돼요? 그건 하여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열성인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흰 개미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아까 앱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네, 단독주택이거나 이제 전원주택, 목조주택이면 이제 흰개미들이 지금 딱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날개 달린 네네. 애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면 안에가 좀 비어 있는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흰 개미는 해충이죠. 해충이죠.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이제 위생 해충이라기보다는 경제 해충이에요. 주택을 가옥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반지하에 모기가 계속 꼬인다는 8392님 계시거든요. 이거 반지하 구조 때문인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는 좀 많이 후덥지근하면 문을 많이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충망을 치고 방충망 주변이나 이런데 그런 살충제를 조금 발라놓습니다. 보건소 가서 이제 좀 달라 그러면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0.1%로 해서 이렇게 붓으로 좀 발라놓고 그다음에 유충이 보이면 유충약이 있어요. 네네. 보건소에서 네. 미생물 살충제 BTI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갖다가 물이 있는 곳에 뿌려두면 다 죽습니다. 그렇군요. 4738님이 캠핑 갔다가 진드기에 물렸는데 고생을 며칠 동안 하셨대요. 진드기가 사람뿐이 아니라 텐트나 장비에도 오래 남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드기 생존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요. 뭐 흡혈 안 해도요 6개월 동안 삽니다. 아니 진드기가 흡혈하는 진드기가 많이 있죠. 야외에서는. 야외에서는. 그렇군요. 집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도 있지만 네. 야외에서 캠핑하실 때 물리는 것들은 다 흡혈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접어서 네.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한번 말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풀밭이나 이런 데 습기나 이런 맞습니다. 게 텐트에 맞습니다. 곰팡이도 쓸 수 있고요. 네네. 거기에 6개월 동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드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캠핑 다녀오시면 한번 열어서 그 안에 또 텐트도 이렇게 het빛에 바짝 한번 말리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캠핑 장비 펼치면 크거든요. 그렇죠. 그거 펼쳐서 말릴 수 있는 뭐 옥상이나 하여튼 야외에다가 찾으셔. 햇빛 좋을 때 꼭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곰팡이도 안 슬고요. 예. 그렇군요. 그 6019님이 러브버그가 많이 보이면 장마가 온다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딱 그 시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장마와 관련은 없습니다. 러브버그가.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되잖아요. 네. 다음
다다음 주부터. 아, 그렇죠. 예, 예. 6월 이제 첫 주, 둘째 주 정도에 이제 많이 보이게 되겠고요. 네. 뭐 올해 장마는 6월 23일부터 시작한다니까 네.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좀 주춤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저희 집에 집게벌레가 발견됐거든요. 아, 집게벌레요. 예, 집게벌레는 어떤 환경에서 좀 생기고 습한 곳. 그러니까 욕실에. 예. 예.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해충인가요? 해충은 아니죠. 아, 아닌가요? 해충은 아닌데 네. 조금 그 생김새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람을 물기도 하죠. 예,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공격을 공격받았을 한다든지 때, 아. 뭐 예,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게로 이렇게 물기도 합니다. 그럼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밤마다 아니, 늘은 나오니까. 아닌데 밤에 갑자기 불을 켜고 딱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저 네. 벽과 바닥 모서리로 이렇게 이동 중인 아이를 아. 제가 2번을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 벽 바닥 그쪽에 혹시 틈새가 틈새가 있는지 있어요.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에어로졸 살충제 중에 네, 네. 그 앞에 대롱이 달린 게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예. 그걸 그 틈새에다 딱 조준을 하셔가지고 안쪽에다가 조금 분사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아이고. 나타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관문 문 밖에 에프킬라를 한 통 놔둬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주변에 뿌려줍니다. 아. 9744님 네. 현명하게 잘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여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